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피곤하다. 피로와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더 느려졌다. 만성 요통, 무릎 통증에 시달리지만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 나이를 불문하고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며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죠. 일본 최고의 재활치료사로 알려진 다나카 나오키는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활용하는 유일한 운동인 걷기만 제대로 해도 100살까지 튼튼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책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를 통해서 특히 중년부터 꼭 필요한 걷기 자세에 대해 당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세와 걷는 법을 교정하여 근육 만들기. 발바닥에 아치가 내려앉으면 전신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치가 내려앉으면 발바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 온몸의 혈액순환이 악화된다. 이는 냉증이나 어깨 결림 등의 원인이 되며 밀킹 액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밀킹 액션이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리 근육에서 일어나는 수축 작용을 말한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돈 후에 발의 정맥을 지나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발바닥에 아치가 내려앉으면 다리 근육 전체가 영향을 받아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힘이 약해진다. 밀킹 액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이나 영양 공급, 노폐물의 배출 등 신체의 모든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발바닥의 아치를 내려앉은 채로 내버려 두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약화시키므로 증상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서기. 중년 이후부터 내려앉기 시작하는 발바닥의 아치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자주 걷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삼스럽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중년 이후야말로 좋은 자세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다. 나쁜 자세를 고치고 평소에도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바른 자세를 떠올리며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다. 서 있을 때 좋은 자세란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 한복판까지를 나란히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자세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일직선이 될까? 핵심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을 의식하고 항문을 세게 조이면서 서는 것이다. 이때는 어깨가 아닌 아랫배에 힘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턱을 당기고 등을 펴며 가슴을 젖히고 서는 것을 바르게 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둔근을 의식하며 서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잠시 책을 내려놓고 엉덩이 근육 중 골반을 떠받치고 있는 대둔근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한번 서보자. 그렇게 서기만 해도 굽어있던 등이 꼿꼿해지고 무릎이 펴지며 볼품없이 뒤로 내밀어졌던 엉덩이도 들려 올라갈 것이다. 등이 펴지면 가슴도 펴지고 등과 가슴의 자세가 바르면 턱도 당겨진다. 단, 이런 자세는 대둔근이 튼튼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이 근육이 약해졌다면 오래 의식하면서 서 있을 수 없으므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대둔근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대둔근 트레이닝부터 시작하자. 자세가 나쁘면 쉽게 지치는 이유도 이 대둔근과 관련이 있다. 대둔근은 허리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 근육을 모두 떠받치는 큰 근육이다. 따라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의 다른 근육들이 모두 도와줘야 하기에 각 근육에 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쓸데없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도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을 단련해야 한다. 대둔근 트레이닝. 위를 향해 똑바로 눕는다. 한 발은 바닥에 대고 다른 한 발은 무릎을 펴서 똑바로 올린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한다. 발을 바꿔서 각각 3회 실시한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는 발이나 등에 힘을 쓰지 말고 엉덩이 주변 근육의 힘으로만 들어 올린다. 올바른 걷기 자세로 근육 만들기. 조금만 걸어도 피곤한 이유. 걸으면 금세 피곤해져서 걷는 것이 고역인 사람과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은 걷는 자세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 동작, 그리고 선 자세로 전진하는 걷기 동작이다. 이처럼 서고 걷는 동작은 일상생활의 중심임에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점점 간과되고 있다. 걷기 외의 수단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한의 걷기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생활 속에서 걷는 일이 확 줄어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처럼 걷기를 등한시한다면 걷는 데 쓰이는 많은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언젠가 똑바로 서고 바르게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이 걸으면 피로를 느끼는 배경에는 걸을 기회가 줄어들어 걷기 능력이 저하됐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걷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걷는 행위에는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며 걸을 때는 전신 근육의 3분의 2가 추진력으로 쓰인다. 전신의 근육이 400개이므로 약 260개의 근육이 걸을 때마다 쓰이는 셈이다. 아울러 두 발로 걷는 행위를 할 때는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근육이 사용된다. 걷기만큼 많은 근육이 필요한 생활 속 동작도 없을 것이다. 방금도 확인했듯이 걷기를 할 때는 전신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원래 인간은 걸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어 있다. 만일 전력 질주나 육체 노동처럼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일상적인 활동 범위가 좁아져 인류는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걷기는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자 쉽게 지치지 않는 운동이다. 얼마 걷지 못하고 금방 지치는 사람은 신체 어딘가의 근육이 항상성을 잃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걷기와 관련된 수많은 근육 중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이 여럿 있다는 뜻이다. 걸으면 금방 지친다는 것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걷는 방법. 걸으면 금방 지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이해하여 몸에 익혀야 한다. 먼저 앞서 소개한 바르게 서는 자세를 따라해본다. 즉,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중심을 이동시키는 걷기 방법이 시작된다.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붙이고 발 뒤꿈치, 발바닥의 바깥쪽, 엄지발가락 아래의 불룩한 부분 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킨 다음 엄지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체중을 받치고 있는 무릎은 항상 쫙 편 상태를 유지한다. 교과서적인 설명이라 이를 하나씩 신체 동작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동작을 좀 더 간단히 실천하려면 앞발은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뒷발은 엄지발가락으로 확실하게 차내면 된다. 발 뒤꿈치를 꼭 붙이고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찬다면 대체로 올바른 걷기법이다.
구부정한 상체를 세우는 뒤로 걷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중노년층에서 눈에 띄는 잘못된 걷기법은 원활하지 못한 중심 이동과 큰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보행 시의 중심 이동을 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뒤로 걷기 트레이닝이다. 걸으면서 중심을 이동하는 동작을 할 때는 대둔근과 넙지근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서 소개한 근력 트레이닝을 하면 좋다. 뒤로 걷기 트레이닝도 대둔근과 넙지근을 단련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다. 뒤로 걷기를 통해 두 근육이 단련되면 중심 이동이 원활해져 무릎이 펴진 자세로 바르게 걸을 수 있다. 평소 걸을 때는 한쪽 발에 뒤꿈치부터 붙이고 다른 발에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차는데 뒤로 걷기는 그 반대로 한다. 즉, 엄지발가락을 지면에 붙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때문에 뒤로 걷기를 하면 앞으로 걸을 때보다 대둔근과 넙지근을 약 6배나 더 사용하게 된다. 트레이닝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뒤로 걷기 트레이닝은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 예전에 한 잡지에 걷는 방법 레슨이라는 코너를 통해 한 수필가에게 이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그녀의 자세는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 구부정했고 걸을 때도 무릎을 굽힌 채로 걸었다. 그런데 2, 3회 정도 뒤로 걷기를 한 후 다시 걸어보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었다. 이처럼 뒤로 걷기 트레이닝은 좀처럼 개선하지 못했던 나쁜 걷기 습관을 저절로 교정해준다. 물론 이 트레이닝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매일 계속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중년 이후야말로 올바른 자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엉덩이를 받치는 근육인 대둔근을 강화하는 것이 자세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오래 걸으면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뒤로 걷기를 통해 대둔근과 넙지근을 강화하면서 바른 자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오늘부터 실천해 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근육 트레이닝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라 일상의 근육 트레이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